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CPU하고 보드가, 지금 화면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얘인데요. CPU는 i5 760이고요. 그리고 보드는 기가바이트 보드고 HOM 보드입니다. 메모리는 DDR3 4기가짜리 2개, 12800을 꽂았고요. 이거 8기가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 제가 현재 여기다가 960을 꽂았습니다. GTX 960이요. 실제로 이 i5 1세대 CPU잖아요. 이 1세대 CPU는 사실은 듀얼 코어라고 불렀던, 그리고 제가 앞에 이제 조금 오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뒀던 QX9650, 뭐 Q9650, Q9550, Q9500, 뭐 Q6600, 그 시절 바로 이어서 나왔던 CPU이기도 하고요. 4코어 4스레드입니다. 이 시절에 이제 1세대 때는 크게 보면 CPU가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1156 보드라고 하는 일반 대중화되어 있던, 대중들에게 많이 나왔던 보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i5 750, 760 가장 대중적이었고요. 저도 한때 i5 750을 제 주PC로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i3 때는 뭐 650, 650도 i5군요. i5 650, i5 750, i5 760, 뭐 그 정도. 뭐 지금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i5 760이 지금으로 굳이 비교한다면 뭐 i5 8500 정도 그 세대에 뭐 이게 언제쯤이냐면 2010년 2009년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 9년 된 CPU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텔에서 1세대라고 얘기했던 지금의 네이밍 i3, i5, i7 뭐 이렇게 지금의 네이밍을 만들어낸 첫 세대의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드는 LG 1156 보드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이제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드들이 조금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보드가 사망을 해서 결국은 제가 CPU도 빼서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최근에는 이 미니 보드들, 즉 보드 뒤에 M이 붙어있는 이 미니 보드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시절만 해도 M 보드는 사면 안 된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최근에 하드웨어에 관심 가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 이 시절에는 이렇게 미니 보드 사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미니 보드를 사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미니 보드의 성능이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요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구매한 가격, 그다음에 최근에 시세들을 제가 적어 드립니다만, i5 750, 760의 메인보드가 여러분 이 1156 보드가 H55가 있고요, P55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H310, 뭐 H360, Z37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 시절에는 H5와 P5 두 개가 있는데, P5가 좀 더 고급 보드고요. P5는 이제 조금 H5는 조금 이제 저렴한 보드인데, 저는 이제 H5M입니다. 그리고 H5도 물론 오버클럭 기능이 제공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전원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원부가 보이시나요? 당겨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전원부가 2페이지하고 2페이지 1 조그만 거 하나 더 있고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전원부가 굉장히 약하죠. 이런 보드 여러분 오버클럭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오버클럭을 할 보드는 아닌 것 같고요. 순수하게 근데 i5 제가 이제 760인데요. 이 760의 성능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뭐 듀얼코어 E8400 하면 그 옛날 CPU i5 760 그래도 1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CPU가 사실은 이 인텔이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듀얼 코어, 뭐 처음으로 이제 쿼드 코어라는 게 나왔던 Q6600, 뭐 8300, 9500, 9550, 9650,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QX 9650, 요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에 나왔던 게 바로 요 CPU인데요. 사실은 두 세대 간의 CPU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Q9550 정도 되면 i5 750이랑 사실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i5 750이나 710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오버클럭하지 않고 기본 클럭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CPU 상태라고 한다면요. 하지만
이게 재밌는 게 진짜 세대를 뛰어넘어 성능이 확 변했다는 느낌을 줬던 첫 번째가 1세대에서 2세대였어요. 즉 i5 750, 760을 쓰다가 i5 2500이 나오면서 우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i5 2500도 가지고 있어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i5 2500이 현재 중고 시세로 보면 한 45,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i5 2500이 그 가격을 주고 살 CPU는 아닌데 네, 덕분에 i5 3570도 싸죠. 지금은 제가 이제 3570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더 싸졌죠. 하지만 어쨌든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가면 성능이 확 늘었고요. 2세대와 3세대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3세대에서 4세대 가면서 또 성능이 확 늘었죠. 그리고 5세대는 완전히 망쳐먹었죠. 6세대 사실 4세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능 차이가 조금이죠. 7세대 별로 없다가 8세대 i5 8500, 8700, i3 8100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성능이 확 늘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세대와 9세대는 코어 클럭만 조금 올라갔을 뿐 뭐 그러면서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뭐 성능 차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500과 9400F는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세대가 기다리는데 10세대가 나와서 공정 과정이 확 좋아지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CPU는 i5 760은 네, 760은 앞 세대에 있었던 뭐 제가 소개했던 QX9650보다는 조금 나았다. 뭐 Q9650보다 조금 뭐 나은 정도의 성능입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부팅을 했고요, 여러분. 요 화면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시는 것이 부팅이 됐. 네, 일단 들어왔고요, 화면에. 근데 이 보드가 조금 독특한 게 지가 알아서 자꾸 오버클럭을 조금 해요. 배수율이 25까지 올라가면서 원래 2.8기가인데 한 3.2기가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저는 오토로 놨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지 온도가 좀 많이 높아요. 어쨌든 일단 시네벤치 한번 보도록 하죠. i5 760이고요. 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수스 보드 H55 보드입니다. 메모리는 1번과 3번 슬롯에 제가 지금 이제 1번 3밖에 없죠. 메모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두 곳에 4기가짜리 각각 하나씩 꽂았고요. 클럭은 지금 현재 661이니까 12,1300 정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요, 일단 저들도 12,800 삼성 거 2개 꽂았습니다. 우선 시네벤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네벤치는 근데 이제 여러분 시네벤치 개발을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게 CPU를 다른 곳에 100%를 갈구다 보니까 다른 곳에 CPU를 쓰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는데 CPU를 다른 곳에 막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팀 같은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뭐 윈도우 10이 영상을 뭐 드라이브를 찾는다거나 한 때 얘를 돌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뭐 어쨌든 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점수는 제가 좀 빨리 돌렸기 때문에 그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QX9650이 지금 왼쪽에 제가 뭐 쭉 올려놔서 최대 400점까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버클럭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760은 제가 오버클럭을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312점이 나왔고요. 제가 돌려보니까 여러 번 돌려봤는데 제일 잘 나온 게 333점 나온 게 제일 잘 나왔어요. 즉 300점 한 중반까지는 아니고요. 300점 초반대 정도라고 시네벤치는 보시면 되겠어요. 뭐 절대적인 값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3D 마크를 돌릴 건데 그래픽 카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GTX 760을 꽂아갖고 들어왔습니다. i5 760이면 그 시절에 GTX 760이면 사실은 뭐 괜찮은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벤치마크에서 파이어스트라이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스트라이크 결과 돌렸고요. 여러분 제가 빨리 돌려서 이제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직스 스코어는 4991점이 나왔고,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113점이니까 GTX 760 지점수 다 나왔다고 거의 뭐 건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직스 스코어는 오히려 여러분 제가 QX9650 앞에 영상에서 4기가까지 오버클럭 했을 때는 거의 670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못해요. 네, 점수는. 근데 오버클럭도 하지 않았고요. 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네,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옵션은 국민 옵션이고, 뭐 현재 여러분 왼쪽에 올라오는 프레임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뭐 국민 옵션 3 울트라에 네, 국민 옵션으로 들어왔고요.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글쎄요,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QX9650 옛날 CPU긴 해도 제가 4개월까지 오버클럭 했을 때 3D 마크는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때도 60프레임 방어 어려웠는데 되겠냐, 760 가지고. 근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여러분, QX9650이 그것보다는 이게 더 부드럽게 게임이 된다? 뭐 그런 느낌? 프레임은 역시 60프레임 방어는 안 됐어요. i5 760에 GTX 760을 가지고는 똑같이 760이네. i5, 그러니까 즉 1세대 i5 760에 GTX 760을 가지고는 60프레임, 국민 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QX9650으로 그때 당시에 760을 돌렸을 때도 여러분 거의 뭐 비슷한 정도였어요. 제가 4기가까지 끌어올려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무려 6700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i5 760으로 순정 상태인 2.8기가에서 뭐 보드가 지가 스스로 배수율 좀 조절하면서 3.2기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2.93기가에 네, 그러니까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CPU의 클럭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CPU와 그래픽카드가 거의 100% 풀 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프레임은 지금 아직은 지금 평균 프레임이 72프레임이고, 오히려 QX9650의 4기가 때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어요. 프레임은 오히려. 그러나 뚝뚝뚝 약간씩 끊어지죠. 제가 여기 지금 역시 1% 프레임을 제가 빼먹었는데, 어쨌든 좀 뚝뚝뚝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i5 760의 CPU 성능은 QX9650이랑 별 차이가 없다? 아니, 조금 더 낫다? 네, 오히려 익스트림 CPU였던 QX960이 성능이 더 좋았는지도 몰라요. 자, 막상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QX960의 물론 여러분 이제 최신 맵이 아무래도 이게 제가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맵 이름을 잘 몰라요. 어쨌든 배틀그라운드 이 맵이 여러분 아무래도 프레임이 좀 적게 나오는 맵인데, 어쨌든 60프레임 방어는 안 되고 있고, 평균 프레임은 뭐 한 6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부드럽게 게임이 된다 이런 느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내내. 그래서 i5 760에 GTX 760은 국민 옵션은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QX9650이나 대신에 여러분 이번에 i5 760 같은 경우도 사무용 PC로서는 훌륭합니다. 둘 다 4코어 4스레드고 코어빨도 어느 정도 있고, 다만 이제 좀 오래된 CPU다라는 점이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왜? 보드가 오래됐으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총평을 할 때 역시 하드웨어 가격은 제가 구매한 가격을 명시해 드리겠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을 제가 명시해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엉망진창이잖아요. 40프레임 방어도 안 되고 있고, 평균 프레임이 50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이 맵에 제가 이 맵의 이름을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눈이 덮여 있는 맵들이 프레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CPU와 그래픽카드를 거의 다 100% 다 갈구고 있는데도 50프레임 방어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즉 i5 760에다가 GTX 760을 가지고는 국민 옵션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좀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QX9650 4기가를 갔을 때도 사실은 60프레임 방어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CPU는 사실은 제1 CPU인 1366 보드는 상당히 훌륭해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CPU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때 당시나 대중에게 알려졌던 이 i5 750, 760은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긴 했었으나, 기대만큼 뭐 듀얼코어나 또는 Q9550 또는 뭐 Q9650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이 그렇게 높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CPU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약에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현재 i5 760에다가 H55 보드, 이게 보드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뭐 보드 종류도 많지도 않았어요. 칩셋이 두 개입니다. H5와 P5인데 웬만하면 저는 이제 H5 보드를 구매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P5 보드를 구매하세요. 왜냐면 H5 보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한 감도 있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제가 앞에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절엔 여러분 미니보드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미니보드를 쓰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워낙에 뭐 미니보드들, M보드들이 좋아서 성능이 좋아져 있지만 1세대, 2세대 때만 해도 미니보드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5 1세대 제품을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 롱보드, 그러니까 기본 크기의 보드를 구매하시는 걸 여러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평균 프레임 50%도 채 안 나서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뭘 꽂아서 들어왔냐면 그래픽카드를 여러분 GTX 960을 꽂아서 들어왔습니다. i5 760에 GTX 960 정도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960을 꽂아가서 들어와서 3D마크를 한번 돌려봤고요. 3D마크를 돌려보니까 결과가 네, 결과 한번 보시죠. 네, 결과가 피직스 스코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서 한 2000점 올랐고 그래픽 스코어는 7000점 정도니까 뭐 GTX 960은 100% 다 뽑아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근사치까지는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현재 i5 760 1세대 CPU인 i5 760에다가 그래픽카드 GTX 960을 꽂고 파이어 스트라이커 돌려봤더니 피직스 스코어는 5127점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7074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벤치마킹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3D마크 점수의 피직스 스코어가 조금 묘해요. 뭐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경은 네, 뭐 똑같이 3 울트라의 국민 옵션이고요.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일단 여러분 제가 저기 껐다가 언제부터 다시 제가 평균 프레임을 했냐면 대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맵이 아무래도 아까 이제 눈높이 맵은 제가 이제 맵 이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산옥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몰라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960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프레임이 좀 잘 나오곤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진 126프레임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CPU는 2.93기가 그대로고 다행히도 i5 760이 960 CPU 그래픽카드를 거의 100% 다 로딩하나 싶은 순간 다시 떨어져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i5 760이 물론 여러분 i5 760이 GTX 760일 때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더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960의 성능을 100% 다 뽑아내는 것 같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워낙에 배틀그라운드 잘 못해가지고요. 중간에 사람들 많은 데 떨어지면 금방 자꾸 죽어서 프레임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가쪽으로 떨어져서 시간을 조금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평균 프레임 83프레임입니다. 여기 보시죠. 83프레임입니다. 자, 낙하했고요. 실제로 이제 낙하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죄송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뭐 잘 나오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낙하산 이제 아무래도 마을로 좀 더 가까워져 가면 프레임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고요. 네, 낙하산 폈습니다. 피고 나니까 다시 안정을 찾아서 70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GPU를 99% 다 갈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QX960을 4개월까지 오버클럭 했을 때도 960으로 들어왔을 때 99% 다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중간 자꾸 프레임이 CPU 사용량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마 저는 게 IPS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IPS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 i5 960, i5 760에다가 960을 꽂고 들어오니까 국민 옵션에서 일반 맵, 다시 말해 새로 나온 뭐 눈 덮인 맵 아니면 뭐 60프레임 정도는 방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게임이 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치상으로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프레임 드라이브 오죠. 지금 보세요. 확 오죠. 어느 쪽을 쳐다보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달라져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또 70프레임 나왔다가 지금 보세요. 60프레임 이상 나오죠. 또 조금 또 딴 곳으로 움직이면서 시설을 바꾸면 이번에는 여러분 QX9650 때와는 달리 100%를 다 씀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60프레임이 이럴 때 이게 뭐냐면 결국은
i5 760의 성능이 960을 꽂아도 여러분 CPU가 결국은 960을 꽂아도 60프레임 방어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확실히 QX9650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 프레임하기 상관없이 아마 이게 1% 프레임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아마 제가 이때 제가 그 벤치를 할 때는 깜빡하고 제가 1%를 안 켰는데 아마 1%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은 70프레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확실히 QX9650 4기가 오버클럭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전세대 CPU가 아무리 좋아서 오버클럭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뭐 i5 760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i5 760 가지고 배틀그라운드 됩니까? 국민옵션 방어 됩니까? 웬만한 맵은?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평균 프레임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순간순간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떨어져서 확실하게 60프레임 방어가 된다는 말씀 드리긴 좀 어렵고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뚝뚝뚝뚝 물론 QX9650 때보다는 좀 덜 했는데 그래도 역시 뚝뚝뚝뚝 약간씩 끊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i5 760 게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게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국민옵션으로. 그러나 역시 뭐 100% 이게 잘 된다. 960을 꽂으면 예를 들면 i5 760에 960이면 잘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총평을 좀 하죠. 네 영상 촬영을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여러분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려고 i5 760을 구매한 가격은 뭐 좀 이따 제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전체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면 컴퓨터를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총평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i5 760을 제가 벤치마킹 하면서 느낀 건 역시 1세대 CPU 당시에 뭐 듀얼코어 시대에서 또는 쿼드코어라고 해봐야 굉장히 초창기 시절에서 1세대 CPU 시대를 열었던 i5 760인데요. 현재 가격은 여러분 CPU는 가격은 750이고 760 2만원 정도면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메인보드는 H5나 P5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웬만하면 구매하실 거면 P5로 하세요. 그리고 이 시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절에는 미니보드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롱보드 원래 크기의 보드를 구매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가격은 뭐 한 2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보면 CPU 가격이 2만원,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2만원, 메모리는 제가 4기가 2개 12800 삼성 거 2개 15000씩 3만원, 그 다음에 SSD는 여러분 128기가짜리 하나 꽂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5,000원 정도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여러분 760, 저는 오히려 이 성능이면 이 정도면 오히려 960보다 76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960을 꽂는다고 해서 배틀그라운드가 아주 막 스무스하게 되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760인 경우는 3만원, 960인 경우는 한 5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 파워는 여러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워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이 정도 성능이면 500W 뭐 전격 500W 정도, 케이스는 뭐 좋은 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중고 PC에다가 합쳐서 한 4만원 정도면 된다고 보면 전체적인 가격은 뭐 한 2, 3만원 정도면 또는 13에서 한 4 정도면 조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무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 엑셀 작업을 하시고 인터넷 작업을 하시고 또는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 정도라고 하신다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간단한 뭐 롤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롤 머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다만 뭐 오버워치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제가 오버워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가 그래도 뭐 거의 국민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는 안 돼도 지금 보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도 평균 프레임이 70프레임이 이건 이제 960 경우지만
뭐 이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뭐 충분히 오버워치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아무리 오래된 CPU긴 해도 i5 760 1세대 i5이고요. 4코어 4스레드에 그래도 한 2.93기간 정도 되니까 뭐 충분하지 않냐. 다만 배틀그라운드를 10만원대에서 한다는 건 또 한 번 실패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상 i5 760에 대한 벤치마킹이었습니다. 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